자, 대응 전략 세우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또 주말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시장 정보회의 먼저 시작하죠.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매크로 들여다보면 참 피곤합니다. 네네. 물론 이 시장 금리라는 것이 돈을 그만큼 풀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어서 네.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니까 채권 금리도 서서히 오르겠다 싶었는데 너무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막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예. 네. 참 힘드시겠어요. 이번 주 굉장히 힘드셨죠? 힘든 게 이번 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뭐 어제 힘든 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건 아니고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뭐 복잡다단하고 힘들긴 한데 자, 그래도 중심을 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요. 네. 빨리 지나가야죠. 네,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거고. 자, 지나간 다음에 그러면 시장 중심을 다시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중심의 기업을 또 얘기해 주셔야죠. 사실 지금 그 변동성 국면에서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했었던 거는 SK 하이닉스이죠. 네. SK 하이닉스는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하셨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가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금 현재 어떤 뉴스가 있고 어떤 우려가 있는지 삼성전자를 저희가 좀 오늘 다시 짚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삼성전자, 앞서 제가 잠깐 멘트 드렸지만 테슬라도 미국 내에 생산 공장 모델 3 생산이 일시 중단이 됐군요. 반도체 부족 탓이라고 하는데. 네, 차량용 반도체요. 네, 차량용 반도체. 물론 이제 반도체가 뭐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그러면 가장 먼저 물론 뭐 삼성전자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또 뭐 빅메모리 반도체, 네. 빅메모리도 뭐 여러 가지 예. 이렇게 되긴 하는데 자, 삼성전자 주가는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위주로 매출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뭐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사업 부분이 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시장의 화랑의 영향이 100% 그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텍사스 공장이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진이나 어떤 뭐 태풍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벌어진 거라면은 대응하는데 좀 힘들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가동 중단되기 전에 이미 미국의 한파가 오기 시작을 하였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회사가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미국 긴급 대응팀이 파견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이제 슬기롭게 좀 시간을 갖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선단 공정의 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차피 새 공법으로 처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기대보다도 성장통 개념으로서 수율이 좀 들쭉날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반영되었다. 그래서 좀 슬로우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전일 미국 시장은 약했지만 전일 한국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냐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램의 현물 가격이 작년 12월 비교했을 때 석 달 만에 약 50%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현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거래처 간의 가격이라 할 수 있는 고정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작년 11월보다도 약 50% 급등한 PC D램의 현물 가격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D램 가격도 좀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고정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다 추가로 계속 증설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IT 제품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D램과 관련돼서는 우상향의 기조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또 최근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금년 하반기에 3분기에 이제 신제품 또 출시 뉴스가 나옵니다. 엑시노스 윈도우 10 PC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AMD 그래픽 기술을 결합을 하였기 때문에 메모리, 디스플레이, 낸드 플래시에 이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까지 수직 계열화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라고 뉴스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 그 반도체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 포스의 자료를 따르면은 세계 10대 파운드리 업체가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교했을 때 1분기에 약 25% 증가를 하였고요. 삼성전자는 11% 증가해서 매출이 40억 5,200만 달러. 약 4.5조의 매출 갱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G 칩, CMOS 이미지 센서, 드라이버 IC, 고성능 컴퓨터 칩의 호조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도 좀 기대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또 새로운 신제품을 또 출시를 하였습니다. 세계 최초인데요. 메모리 반도체와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HBM-PIM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아, 어렵네요, 용어. 네네. 이 PIM은 AI 프로세서네요. 그 프로세싱 인 메모리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내부에 연산 작업에 필요한 프로세서 기능을 추가한 차세대 신기념 제품이죠. 아, 메모리 반도체하고 이 CPU라고 하는 그 중앙처리 중앙처리 장치하고 장치. 합쳐놓은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원칩 쉽겠죠. 그래서 개념이네. 메모리 반도체와 인공지능 프로세스가 결합이 된. 기존에는 이 메모리하고 분리시켜놨잖아요. 예, 예. 네, 따로따로. 그래서 이 메모리에도 그런 연산 기능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슈퍼컴퓨터나 AI 등 이런 초고속 데이터 분석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일반 컴퓨터가 워크스테이션급으로 뭐 거의 올라갈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존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약 2배 정도 향상이 된다고 하고요. 네. 시스템 에너지도 약 70%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 HBM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업그레이드 필요 없이 그대로 채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 하나 보면은 업계 최초로 6세대 V낸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 전용 SSD 양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저장 장치로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6세대가 적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업계 요구에 상당히 부합되는, 그래서 시장의 인기가 높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제품이랍니다. 전력 효율이 상당히 좋고요. 탄소 절감 효과를 갖고 오게 되죠. 반도체 업체 반도체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전력 소모가 많으면은 탄소와 관련돼서는 우려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열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전력 소모가 많죠. 예, 공조 시스템을 하고. 네. 그렇죠. 그럼 전력이 엄청 예, 들어갈 거고. 일단 전력 소모 많은 것은 지금 저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에너지 절감을 갖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시장에서 긍정적일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이 파운드리에서 1등, 2등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또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거죠? 평택의 EUV 파운드리 라인을 하반기에 조기에 가동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마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 분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2019년 화성의 S3 라인에서 업계 최초로 EUV 기반의 7나노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에 EUV 전용 화성 V1 라인을 통해서 초미세 공정 생산 규모를 확대를 하였고요. 또한 평택 E 라인과 관련돼서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LPDDR5 칩을 양산을 개시를 하였었죠. 그래서 금년도에 화성의 V1 라인이 더욱더 생산 캐파가 증대가 되어지고 평택 라인을 조기 가동을 하게 되면은 TSMC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금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그 전 세계 점유율을 보면은 TSMC가 54%,
삼성전자가 16%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는 전체 기준이고요. 10나노 미만의 첨단 공정을 놓고 보면은 TSMC의 점유율은 60%,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0%로 이 60대 40을 줄이기 위해서 평택 라인을 조기 가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좀 정리하자면은 내용이 좀 긴데 이 텍사스의 어스틴 공장이 이 셧다운돼서 그거는 네. 뭐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로 텍사스, 인한 예, 네, 그 전력난도 있지만 네. 물 부족까지. 맞습니다. 네, 이 반도체 공장은 물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이고. 다 순수한 세정. 물. 네. 근데 물 공급이 또 안 된다고 하니 꽁꽁 이것이 얼어서요. 재가동되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특공대가 급파가 됐지만 한 2달은 걸릴 것이다. 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네.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보통은 다시 라인을 가동시키려면은 근데 이제 그만큼 중단되는 건 아까 이제 테슬라의 모델 3 공장도 중단이 됐는데 오스틴 공장에서 테슬라향 자동차용 차량용 그쵸. 반도체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장이 중단이 되면은 수익성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사실 8%나 떨어졌는데 물론 네. 그 이유 때문만은 꼭 아니지만 삼성전자도 그래서 이제 수익성에 대한 퀘스천 의문점이 들고 주가가 예. 그때는 좀 무거웠는데 네네. 어제는 잠깐 좀 반등을 좀 네.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있겠지만 제한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어제 보니까 사진에 이제 조그마한 반도체 칩을 들고 네. 사진까지 촬영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또 증서를 빨리 서두를 수 있는 미국 내에서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러면 예.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디램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좀 후반부에는 중반부 이후부터 좀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자 이 네. 얘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품목들을 내놓으셨는데 새로운 품목들이 결국에는 이 바닥을 딛고 일어날 때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항상 그 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이 시장에 확대되어지고 그는 시차를 갖고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단발성으로 삼성전자를 볼 만한 것은 사실 아닌데 추가로 또 뭐 네. 내용이 있죠. 지금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TSMC가 5나노의 첨단 공장이 이미 거의 뭐 풀캐파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가도 올린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텔한테서도 수주도 받았고 퀄컴한테도 수주도 받았고 삼성전자는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반사 이익도 기대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주식시장 전체가 자본시장 전체가 좀 쉬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뚝 떨어졌을 때 여유롭게 조금씩 주워가는 그런 좀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나가는 과정일 겁니다. 물론 요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이슈 때문에 뭐 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삼성전자는 본질보다는 사실 또 이런 수급적인 요인, MSCI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도 있고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도 오늘 있고요. 또 이제 아침에 뉴욕 NDF 역외 환율이 11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원화 약세. 예. 그럼 아침에 또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또 주식을 팔 거고 그렇죠. 요즘 인덱스 팔면은 보면은 삼성전자일 텐데.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침에 파생 시장에서 선물 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연기금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을 시키죠. 네. 시장이 거래가 적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그렇게 해서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가 자기네들의 주식 현물 팔고. 매도를 해갖고 또 이익 실현하고 이런 웹도둑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께서는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따라 붙는 것보다는 올라갔을 때는 과연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내 포트폴리오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한 템포 늦추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난 1년 넘게는 유동성 장세, 돈을 네. 막 풀어가지고 시장을 막 올려갖고 우죽순 뭐, 예, 예. 이렇게 뭐 주가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막 이렇게 오르고 했는데 이제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리가 이제 반대를 예. 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실적을 누가 가장 먼저 가져갈 거냐? 삼성전자일 거라는 건 눈에 뻔한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씩 모아간다. 네, 농사를. 예. 지금
보면 사실 금리가 오르는 것은 네. 금리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기업의 매출이 증대가 되어지면은 우려가 적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국가들의 시장이 지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오게 되니까 네. 조정을 받는 그런 형국으로 그렇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뭐, 파생시장 움직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3월 달에 이제 쿼더풀 위칭데이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파생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외국인들은 선물을 약 4만 계약 정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누적 매도가 예. 4만 개. 옵션 쪽에서도 좀 하방적인 배팅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고객 예탁금도 70조대에서 60조대로 축소돼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적은 상태에서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거워질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도 레버리지는 줄이시고 현물로서 좀 가볍게 대응하시는 현금으로만. 네네. 네. 말이기 쉽지 뭐 주문 내다 보면 얼떨결에 뭐 들어가는 만큼 주문이 네네. 나가는 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 수도 있어요. 1,000만 원 현금이 있는데 이게 왜 2천만 원씩만 네. 들어가면은 공짜 돈처럼 느껴지죠.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잘못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우리 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세 상승장에서도 깡통 계좌가 나온다.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레버리지를 잘못 쓰면은 순간 이렇게 주가가 흔들거릴 때 예. 본인의 의도치 않게 나중에 네. 이제 주가가 또 삼성전자 중심으로 어느 순간인가는 확 또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오를 거죠. 오르는데 불구하고 본인의 매입 단가가 높으면은 별 감흥이 없게 그렇죠. 되죠. 네. 참 주식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중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렇죠. 네, 오늘 뭐 예. 매매하시라고 하는 거 의미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넓게 시야를 보기 위해서 점검해봤고 자 풍문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죠. 시장에 요즘 어떤 소문이 또 나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다음 달 현대 모비스 주총에서 정몽고 회장이 이사회에서 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공식적으로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00%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되죠. 완전히 공고하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그럼 정의선 회장이 지분 많은 기업이 무엇이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의 정의선 회장 지분이 23%거든요. 네. 그리고 글로비스가 지금 그 유보가 약 4조 9천억 갖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보면은 배터리 렌탈 사업과 관련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코나를 길거리에 보시면은 이제 마카롱 택시라고 하는 택시가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니죠. 예, 네. 시범 택시로 이제 그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기업이 KST 모빌리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코나를 KST 모빌리티에 판매를 하면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 안에 있는 2차 전지 그 배터리를 현대글로비스에다가 넘기게 되고요. 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는 그것과 관련돼서 리스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량 그 KST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전기 택시 가격이 다운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용할 때 리스료만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를 맨 처음 제작사인 LG에다가 다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매입한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를 성능 테스트를 해서 70%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은 ESS로 재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제품은 또 현대자동차에 공급을 해서 코나에 탑재를 하고 네. 이런 식의 선순환과 관련된 현대글로비스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이러한 것 이외에도 물류다 뭐다 여러 가지 신사업을 통해서 현대글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이 가장 많은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회피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배력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네네. 이제 세대 교체가 완전히 공고화 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현대모비스의 정몽고 회장 지분이 7.1% 677만 주인데 그게 전일 종가 기준으로 2조 1천억 원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이 251만 주 6.7%가 있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 그게 4,900억이거든요. 약 2조 6천억 원과 관련된 정몽고 회장의 지분을 부담 없이 승계하기 위해서는 현대글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아, 현대 글로비스죠. 네, 글로비스. 지금은 화면 모비스가 나왔는데 네, 글로비스가 글로비스. 정의선
지분이 가장 많죠. 네, 그래서 23%. 글로비스의 값어치가 좀 움직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보는 되면은 거죠. 좀 스왑을 하든 가벼워질 수 있죠. 오케이. 네. 자, 그게 첫 번째 소문이고 두 번째로 네. 이제 CJ 대한통운과 관련된 CJ 뉴스가 대한통운, 나왔습니다. 예. CJ 로킨이라고 하는 중국 법인이 있습니다. 냉동 물류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중국의 PF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과 관련돼서 지분을 53.34%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3,914억 원을 수취를 하게 됨으로써 이런 해외 물류와 관련돼서 새로운 혁신적인 할 수 있는 자금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CJ 로키는 유통이 중국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CJ 대한통운이 영위하고 있는 다른 해외 유통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CJ 스피드엑스하고 CJ 스마트 카고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좀 역량을 강화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회자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지난주까지 시장에서 가장 핫했었던 거는 쿠팡 이슈였었죠. 쿠팡이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건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당일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이것과 견줄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도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네이버의 협업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물류센터를 증설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풀필먼트 서비스와 관련돼서 곤지암의 풀필먼트 물류센터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상반기 내 하나, 하반기에 하나, 그래서 추가로 두 개를 금년에 더 늘리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풀필먼트 서비스가 약 3배로 늘게 되거든요. 네. 풀필먼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물류창고에서 판매자의 제품을 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직접 뿌려주기 때문에 네. 용어 정리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필먼트 서비스는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까지 주문을 하면 오후에 배송을 하고 오후 2시까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저녁 때까지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네이버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이름은 크로바 포캐스트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네. 크로바 포캐스트는 뭐냐 하면은 그 네이버의 입점에 있는 판매자가 그 다음날 과연 몇 개의 상품이 어떻게 나가더냐 그것을 갖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구분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 판매자는 어떤 날은 어떤 제품, 어떤 날은 어떤 제품들이 나가더라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갖고 네. 재고 준비를 하게 되면서 풀필먼트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네이버 측 자료에 따르면 약 85%에서 95%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지금 그 경쟁 업체와의 싸움에 있어서 새로운 무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네. 자, 시장 소문 좀 들어봤고 시간에 어제 특징주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의 종가 특징지를 보면 시간의 상승률이 높았었던 종목들은 저가의 그 경상남도 쪽에 위치했었던 기업들이 가덕도 공항. 많았습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기대가 반영이 되어졌는데 네. 각 사들의 입장은 우리는 직접적인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조금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키다리 스튜디오가 시간에 9.65%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NC소프트가 지분을 5.04% 투자한다는 뉴스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두올이 시간에 플러스 5.79%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이죠. 아이오닉 5의 친환경 시트 커버 납품과 관련된 뉴스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네. 네. 시간관계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